요즘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을 아예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 쇼핑몰들이죠. 여기는 이제 단순히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한번 예전 주말을 떠올려 보면 거의 비슷비슷했죠.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좀 반복되는 일상이었잖아요. 아이들은 금방 지루해하고, 부모는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요즘엔요, 새로운 주말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랄까, 큰 돈 안 들이고도 온 가족이 하루를 그냥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거죠. 아이는 서점에서 책 실컷 보고, 부모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한 주 피로를 풀고,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 덕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한 가족의 주말이 바뀌는 모습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개인의 경험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랑 연결되는지 첫 번째 섹션에서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 가운데 바로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메시지인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유통 모델의 핵심 철학인 셈이죠.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을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면 바로 판매가 아닌 체류 전략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고객의 지갑을 어떻게 열까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 공간에 묶어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놀이터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쇼핑몰을 아이들 놀이터처럼 아니면 동네 사랑방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과거 유통업의 성공 공식이 오늘 얼마를 팔았나? 즉 매출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나? 즉 체류 시간으로 성공의 척도가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성공을 가늠하는 질문 자체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이 전략 과연 먹히고 있을까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답을 해주는 것 같네요.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점 방문객의 70%가 바로 그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 공간이 뭐 특별한 날에만 한번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 번만 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방문율이 40%를 넘는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자기 생활 반경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뭐랄까 슬리퍼 끌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 마실 장소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이상적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멋진 비전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경제적 현실과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모델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를 이 한마디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고객이 머무는 동안 계속 나가는 전기세, 인건비,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어딘가에서는 내야만 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일단 고객이 오래 머물수록 운용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하지만 그 시간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쾌적한 공간만 즐기고 지갑은 꽁꽁 닫는 소위 무임승차 고객이 늘어날 위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멋진 실험이 그냥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즐겁게 놀고 쉬던 고객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작은 결제의 이유를 곳곳에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 꼭 사 먹고 싶어하는 특별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아니면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으로 고객의 시간을 묶어두는 것처럼 월정액을 내면 프리미엄 라운지를 이용하게 해주는 그런 구독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거대한 놀이터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지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쇼핑몰의 미래는 딱 두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의 손님과 활기를 몽땅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동네 경제를 함께 떠받치고 키워주는 든든한 마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델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개의 톱니바퀴에 달려 있습니다. 머무름을 수익으로 바꾸는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실험은 새로운 유통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의 본질이 상품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통찰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용진 회장의 이 거대한 놀이터 실험, 과연 반짝하는 유행을 넘어서서 우리의 쇼핑하고 쉬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말 풍경 속에서 조용히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